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카롭고 깊은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입니다. 올해는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지 10주년이죠. 10주년을 모두가 함께 또 기념하면서도 청주청원이 통합할 때 약속했던 상생 발전 방안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최근 청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상생발전 방안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기현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재우 청주시 의원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10년 전 통합 직전에 약속한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관리도 잘 되고 있는지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가 이제 통합 10주년이잖아요. 네. 그 10주년의 의미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통합 10주년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네. 통합을 왜 해야 했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면은 그게 반추해서 10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청주청원은 행정권과 생활권이 불일치돼 가지고 통합이 되면은 행정권과 생활권이 일치돼서 주민 편의를 가져올 거다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기관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 혁신을 통해서 감축 관리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재정이 더 생겨서 농촌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측면. 세 번째는 더더군다나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그 균형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도심의 충분한 재정력을 농촌 지역에 쏟아볼 수 있는 조류의 기회다. 이런 것이 이제 시군 통합의 어떤 효과로 제안을 했었는데, 네. 이것을 종합적으로 반추해 볼 때 청주청원이 많은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로 인해 가지고 주민의 효율, 또 각종 문화 시설의 혜택, 또 복지시설의 혜택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청원 지역의 오창 오송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 발전을 통해 가지고 청주가 전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네. 있었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그 지역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고 특화 발전도 중요하고 또 우리 자치단체 경쟁력도 가졌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은 통합이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더 기대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의원님께서는 지역구가 오창이잖아요. 예, 옛 맞습니다. 청원군 지역이기도 네네. 한데 더 좀 남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계속 관심 갖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목소리 내게 된 것도 네. 사실은 기존의 청원군 지역인 이제 오창읍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의견들을 좀 많이 주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더군다나 또 올해는 저희 통합 청주시 이제 10년이라고 이제 또 시기적으로 맞이를 해서 네. 시에서도 또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참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즐겨주신 주민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강조시키고 싶은 점이 있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헌정사상 최초의 이렇게 주민 자율형 이렇게 통합이었다라는 그 분석이라든지 장점들을 또 많이 언급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사실 저희 이전에 대표적으로 마창진 통합했을 때도 좀 있었지만 그런 것과는 좀 차별화가 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지방자치 분야에서 또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거의 크게 한 3번 그리고 4번 정도의 시도 만에 일어난 그 산물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주민 그룹들, 그리고 시민단체들,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정치권도 하나가 됐었고 관도 하나가 됐었고요.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한두 번의 이렇게 주민투표를 했었지만 좀 청원군이라든지 이런 반대가 있었죠. 네. 그래서 좀 이뤄지지 못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청원군의 위상이라든지 조금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민심에 있어서 그리고 또 서면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주민들이 이제 참여하고 또 주도가 됐던 통합 추진위원회라든지 여러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좀 결과적으로 이뤄낸 산물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참 최근에 이제 통합에 대한 이슈도 많고, 또 저희 전주 안주나 이런 데도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대외적으로도 좀 더 강조할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저희 전주시에서도 좀 찾아와서 이런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갔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협력도 필요하겠지만 주민들의
조금 더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주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저희 청주시는 그것을 이뤄낸 지자체다라는 좀 의미를 좀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0년이 됐으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뭐가 달라졌지? 뭐가 좋아졌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각자 또 생각나시는 게 또 있으실 것 같고 또 여러 사업들도 또 생각이 나고요. 그동안 뭐 유무형적으로 많이 바뀌었을 텐데 청주시의 위상 10년 전과 지금 좀 어떻게 달라졌다고 이렇게 느끼시나요? 첫째 이제 인구가 커져가지고 아마 이제 한수 이남에서 지방 수도권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은 청주시가 됐고요. 네. 이제 이것은 인구 또 면적 면에서도 가장 거의 남부 지역에서는 이게 전국 2위인가 우리 청주시가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A형적으로 커진 것, 재정 규모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거의 10위권에서 한 6위권으로 왔나요? 이제 이 정도로 올라왔고 각종 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평가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상위권에 랭크를 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A형적으로는 어찌됐든 과거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을 갖고 또 1등 도시로 가고 있는 건 이제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마치 지표상 1등이냐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정말 삶의 지수가 높아졌냐 뭐 이런 거 문제는 또 별개로 네.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시장이나 의원이나 또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단순히 지표에 의한 청주시의 위상과 역할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주민이 통합 후에 어떻게 그 달라졌는가 삶의 지수가 이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그 설문 요구 어떤 그 소통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을 정책 과정에 이제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청주가 시군 통합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행정 효율화거든요. 행정 개혁. 네. 이걸 통해 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재정 절감을 그 열악한 지역에 재투자해 가지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게 하자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군 통합의 가장 근본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청주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해왔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지표로는 좋아졌지만 이제 내면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좀 의견이시고요. 네. 청주시의 위상 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네, 관련해서 사실 이제 교수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네.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일단 대표적으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이 일단 인구 부분 사실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청주시 88만 대도시로 사실은 또 발돋움을 했고요. 또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7위이고 또 이제 100만 이상의 이제 특례시를 제외하면서 사실 성남시 다음에 저희가 2위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또 수도권 정도 도시 제외하면 거기가 저희가 사실상 1위 정도 급이 되는 그래요? 예, 지자체로 조금 위상이라든지 그런 파이가 좀 커질 수가 있었다 이런 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저희 충북 내에서도 사실 인구라든지 GDP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사실은 또 거의 절반 이상을 저희가 또 차지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책임감이라든지 대표성을 좀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희가 통합을 하게 되면서 또 4개구 이제 상당, 서원, 흥덕, 청원까지 이렇게 4개구로 좀 세밀하게 이제 구분이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구청별로도 그렇고 또 43개 읍면동별로도 그렇고 말씀하신 그런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확보가 할 수가 있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또 위상적인 부분은 앞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 요즘 여러 가지 지자체의 통합이라든지 광역화 이런 것이 상당히 화두입니다. 네. 화두이고 뭐 대표적으로 대구 경북 건도 있을 것이고요. 뭐 전주완주 건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통합청주시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여러 지자체에서도 조금 벤치마킹이나 분석이 하면서 저희가 좀 대표성을 계속 확보를 해나가고 있고 좀 더 그 위상이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가 지방 분권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저희 뭐 지방 분권 뭐 관련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실제적으로 저희가 통합 10주년에 그냥 단순히 그치지 않고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 그 관련 개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5년 연장이 되는 게 다 명시가 됐단 말이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대표성을 갖고 저희가 우수 사례로 계속 자리매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랑 순서를 좀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제 뭐 의미, 좀 위상 이렇게 좀 크게 여쭤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거는 정말 통합해서 참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다. 이렇게 의원님이나 교수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통합 10주년, 이게 통합이 이제 거의 한 15년도에 했었으니까 네.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국책 사업이라든지 아무래도 좀 큰 거시적인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오창 방사능 가속기라든지 방사능 또, 가속기. 2차 전지 이제 특화된 부분들 그리고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 이런 여러 가지 산업 역량을 갖추고 있고 또 앞으로도 갖춰나갈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을 확보를 했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가장 대표적으로 방사능 가속기 말씀드리면 현재 뭐 구축 중이고 뭐 지방공사 거의 완료됐다 이런 이야기들 두고 있는데 약간 늦어지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뭐 경조유발 효과가 거의 6조에 이른다든지 또 고용 창출이 뭐 10만 명이 넘는다든지 네. 사실 이런 또 산업적인 기반이라든지 가능성을 상당히 열어놓은 상태이고 또 이거 비단 저희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 가지 소재 부품 장비라든지 첨단 산업이라든지 있어서 대한민국 그리고 충북 청주에 이제 뭐 100년 대계를 열어나갈 수 있는 시설이 이제 추진 중이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뭐 저도 이제 의회에서도 몇 번 강조를 했었지만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네.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산자부라든지 국가에서 이제 인정한 지자체입니다. 지자체이고 여러 가지 뭐 특화단지 그리고 첨단 전략 산업단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선정이 되면서 또 말씀드린 이런 산업적 역량이 계속 고도화되고 또 가속화될 수가 있겠다. 근데 이것을 좀 통합으로 사실 말씀드리면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기존 저희 오송도 그렇고 오창도 그렇고 조금 군단일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그 통합의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드린 고용 유발이라든지 경제적인 효과가 88만 시민들에게 이제 골고루 또 분배가 되고 또 청주시 전반의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신경 쓰고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도 조금 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부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 문화적인 요소에서도 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아마 법정문화도시 20년도인가요? 네, 그때 네. 선정이 됐었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사실은 연초제주창이 뭐 문화제주창으로 저희가 도시재생 통해서 성과가 이루어졌고요. 또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이런 부분도 유치가 이제 연달아 되면서 사실은 또 이 부분도 있어서 또 문화예술 분야에서 여러 가지 또 전국에서도 상당히 우수지자체로 또 꼽히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도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시니까 많네요. 많죠. 저는 또 저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교수님은 뭐 하나만 꼽는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네. 그 많이 칭찬해 줬으니까 네. 우리가 그래도 당근과 채찍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좋은 거 청주시가 하나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주시가 네네. 당연히 전국에서 10단에서 1위를 해야 돼요. 당연히. 당연히. 왜냐하면은 전국 지방 수도권 도시가 다른 데는 다 광역시 특례시로 갔고 우리 청주시하고 전주시만 남았는데 전주시보다 우리가 인구도 많고 교통인프라나 또 수도권과의 관계 여러 관계에서 그 인적 인프라가 강하거든요. 거기를 이기면 우리가 뭐든지 1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애형적인 측면에서 보거나 내실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 또 전국의 시도에서 특별시, 특례시, 광역시가 안 들어간 도가 우리 충청북도밖에 없습니다. 네. 강원도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경기도는 인천광역시, 또 각종 특례시가 있고, 또 서울특별시, 또 경남에는 부산시, 울산시 있고, 경북에는 대구시 있고, 네. 전라남도에는 광주광역시 있고, 없는 데가 우리 충청북도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가 나는 이런 특별한 모습을 것 같아요. 봤을 때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하드웨어적인 것도 참 조화를 이루어서 지역을 잘 발전시키는 어떤 그 미래 출구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의 정치권에 있는 행정의 주역을 맡은 사람들이 좀 거시적 관점을 좀 놓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면은 지역의 경쟁력을 가져서 바로 세종시와 천안과 때로는 경쟁, 때로는 협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부권 최고의 도시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행정 수도가 일로 내려온 것서 우리 청주가 이걸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 충북권 발전에 이게 초석을 놓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청주청원 통합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네. 사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 엊그제 그 한국공공정책연구원에서 자치단체 여러 개 지표를 통해서 평가를 한 거 보니까 뭐 몇 년 작년동가 16위에서 올해 2위로 올라갔다고 그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봤는데 뭐 16위에서 2위로 올라간 것이 글쎄 하루아침에 갑자기 전환이 되는 게 뭐 누가 잘해서 이렇게 보담도 뭔가 관리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에서 우리 청주 청원의 통합은 어찌됐든 긍정적인 측면은 그래도 오송과 오창이 청원 출신 오송과 오창이 청주의 발전의 기폭제로 지금 커가고 있다. 이것이 내가 볼 때는 통합의 가장 큰 시너지 효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교수님께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청주시에서는 전체 중에 한 97% 이제 완료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완료했다라는 표현이 네. 좀 이제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완료한 것도 있지만 계속 진행형을 완료로 이렇게 표기한 사안도 없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중요한 것은 우리 78개 조항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단순하게 2012년도에 만드는 게 아니고 98년부터 계속 청주청원 통합운동을 하면서 반대 세력들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서 그것을 학문적으로도 풀어내고 지역 주민과 소통 간담회도 하고 세미나를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10여 년 이상 세월을 거치면서 상생 발전 방안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안에는 청원권 지역 주민들의 어떤 수건, 그 가슴에 응어리진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상생발전 합의 방안만 잘 여하에 추진되면은 통합 효과는 더 이상 물을 것도 없다. 이제 이런 과정인데 네. 최근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뭐 추후에 토론하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냥 안 된다, 된다. 이건 뭐 이런 논리 부담도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이라는 것이 시대 변화에 따라 변수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10년 전에 결정된 정책이 10년 후에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보장 없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행정의 조건에 따라서 이것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지면은 그냥 관계 공무원들이 또 그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이건 돼 안 돼 이런 식의 표현으로 매듭을 짓지 말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 이해관계인들과 학계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것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거기서부터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문제의 방향을 전환하는 네. 이런 구조를 가져간다면은 청주시가 욕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것이 행정이고 그것이 소통이고 그것이 그 감성행정의 근본이다라고 볼 수 있을 때 청주시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같이 협의해가지고 당시에 그 제기됐던 내용들이 어떤 기조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또 그것이 현재는 왜 안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공무원 입장에서 또 집권자 입장에서 재단하지 말고 다시 주민과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청주시의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완료가 안 됐는데 또 완료가 됐다고 이제 분류한 것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수님 말씀해 주신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도 현실화하고 현대화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적극 공감을 하면서 근데 저희가 합의사항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볼 것이냐. 네. 그 통합 청주시 법이라든지 관련 조례라든지 사실 의무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으로 이미 다 명시화가 돼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 뽑아낸 그 75개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뭐 최선의 노력은 좀 다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일단은 저기 말씀도 주셨지만 75개 사항 중에
73개가 이제 이행이 돼서 이행률이 97.3%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홍보하고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게 청주시의 발표죠. 맞습니다. 네네. 그거에 대해서 근데 뭐 저희가 만나는 주민들도 그렇고 일각에서는 조금 우려나 의심의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도 좀 내용을 살펴보게 됐는데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금 더 내용을 했었지만 지난 8월 정도에 제가 한번 1차적으로 좀 간략하게 분석해서 좀 의회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 대표적으로 몇 건 말씀드리면 그 이제 합의 사항 중에 동물원이라든지 이제 어린이회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이 청원군 지역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균형 개발을 촉진해야 된다 이런 사안이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미 뭐 시에서도 그렇고 시장께서도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이행할 수 없겠다라고 공표까지 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 분류표상에는 완료로 되어 있고 97%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네, 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미동산 수목원의 이제 관리 권한을 이전하라든지 또 청남대 관리 권한을 이전해서 좀 주도적으로 해보자 이런 것도 사실 그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이제 추진 뭐 이제 불가이고 사실 더 할 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완료로 분류가 돼 있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 그러니까 뭐 추진 불가라고 이미 시에서도 발표한 내용이 완료로 집계가 돼서 말씀하신 대로 예. 이행률이 97%다 이렇게 홍보가 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상식과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지 않느냐. 그러네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지금 이 집계표에 따른 지금 구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제 사업별 진행 현황을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분류하고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네. 완료 그리고 완료 관리 추진 중까지 3개 항목입니다. 네. 이제 추진 중 항목이 단 2개에 불과하고 이제 그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네. 97.3%. 근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이 불가한 항목도 있을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실에는 조금 지금 현대에는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좀 대체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도 뭐 완료가 되지 의지가 없는데도 이제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추진 불가라든지 대체 사업 뭐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좀 구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부분들 또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만 조금 더 첨언하자면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러 항목에서 사실 이 합의사항이 몇 년간 준수해야 되냐 이것도 조금 여러 저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 같은데 네. 실제로 이제 여러 사안들에 있어서 12년간은 준수하라고 이렇게 명료하게도 규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농축산업 예산 지원이라든지 뭐 지역개발비 12년간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12년간은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하고 계속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12년이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완료가 돼 있느냐. 네, 이런 것도 저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용어의 네. 문제인데 저도 보니까 완료 종결, 완료 관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농업부분 예산은 올해 지원했으면 완료이고 네. 계속적 앞으로 하겠다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완료가 아니라 진행 중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네. 아마 이제 관계 공무원들이 어떤 또 시민들한테 몇 퍼센트 완료됐냐 실적 뭐 이런 그 퍼센트를 홍보하고 이제 홍보해야지 더 효과적으로 청주시가 홍보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뭐 문제가 그 사업의 근본적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관리 운영의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거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 문제가 나왔지만은 농어촌 예산 지원을 하고 지역균형발전기금을 10년간 거의 한 200억씩 청원군 지역으로 주고 있거든요. 난 이런 거 주는 걸 n분의 1 또 이 식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비능률적인 예산 배분 방식이 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예산을 좀 200억 평균 잡아서 15억 2천억이거든요. 네. 2천억을 규모 있게 권역별로 뭔 시설을 하거나 하드웨어 기반의 어떤 그 사업 기반을 만들었으면은 우리 시민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시설들이나 체제들이 갖춰졌을 거거든요. 네. 근데 다 동네별로 쪼개주다 보니까 동네에서도 특별히 우리 동네에 뭐 많이 뭐 사업을 예산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총계로 봐서는 2천억이란 말이죠. 응? 근데 동네로 가면은 그래서 저는 그 초기부터 통합 실질 때부터 이 기금 나오면
군 지역으로 해서 써라. 그러면 군 지역을 동네별로 나눠주지 말고 권역별로 묶어서 그 권역에 어떤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시설이나 내용들을 가지고서 정리를 해야지 그 지역에 나중에 인프라가 구성돼서 그 장기간 자기 동네의 어떤 그 삶의 미천이 되는 것이지 그냥 뭐 동네에 몇 분씩 나눠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수없이 강조를 했는데 이건 아마도 정치인들이 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 물론 이제 예산 집행 과정의 어떤 주칙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 때 자치단체장이나 시군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똑같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말이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딱 선정해서 그 지역에 특화 사업을 했다가는 표가 안 되니까 그 예산 운영을 자기 선출직 관련해서 이렇게 겉으로는 합리주의를 또 지역의 균형 발전을 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청주청은 통합에 대한 그 시너지 효과를 거듭나게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산 배분의 문제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지 않았나요? 어떤 예, 부분이 맞습니다. 있나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산 관련 항목들도 사실 네. 있는데 일단 1차적인 문제이고 조금 지금 깊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네. 사실 그 75개 항목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담당 부서를 청주시 내에서 나눠놨거든요. 근데 네. 제가 뭐 좀 특정하기는 아직은 어렵지만은 그 사실 담당 부서에서조차 이런 것들이 10년간 관리가 안 돼 있고 지금 자료화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특정 관계자라든지 뭐 담당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이행 사항에 대한 조금 실질적인 좀 시스템 마련이 안 돼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해나가야 된다라는 사실 취지로 계속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75개 사항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좀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나름대로 일단 분석한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대표적으로 저희가 뭐 읍면 예산 편성 집행에서 이제 유지하도록 이제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까지 뭐 통합 10년 정도 됐었는데 뭐 17년, 20년 뭐 이렇게 두 차례 이렇게 좀 유지가 안 됐었고 또 올해는 뭐 이렇게 또 유지됐냐 안 됐냐 이렇게 조금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개발비 이런 부분이 사실 주민 입장에서 가장 또 관심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여러 네. 가지 인프라 조성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사실 올해는 뭐 추경도 있고 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좀 차치하더라도 15년부터 23년까지 작년까지 한 3차례 정도가 사실은 또 유지가 안 되고 삭감된 적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산 관련해서 또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관료 또 마찬가지로 좀 완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적절성 문제라든지 구분의 현실화가 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청원군 당시에 사실 저희 통합이 조금 더 미뤄지고 여러 가지 합의나 수기가 좀 필요했던 것이 청원군 지역에서 좀 반대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반대했던 이유들이라든지 논리들을 좀 들어보면 여러 가지 뭐 자긍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좀 정량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규모 자체가 청원군 지역의 그 발전의 가속화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이 많으셔서 진짜 그랬나 한번 실제적으로 자료를 봐서 살펴보니까 저희가 그 청원군 당시 이제 그 세입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 예산의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일반회계 기준으로 2011년 이제 통합 직전 3개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약 4,870억 원 정도 되고 2012년에는 5,582억 정도 됩니다. 약 14.5% 상당하게 많이 이렇게 늘어났고 네. 또 직전해인 이제 2013년도에는 15% 정도 약 1년에 840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청원군민 대비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상당하게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그 세입의 상당수가 또 이제 그 읍면 지역 당시 당연히 그 청원군 이제 지역 개발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집행이 됐을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좀 잘 준수해라 균형 발전해라 이런 물리적인 정치들을 많이 걸어놓은 것인데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다 보니까 네. 즉각 시정하고 이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나왔던 게 예산 집행의 뭐 지역별 편차도 크다. 뭐 그런 것도 지적이 좀 됐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행정운영에 관련된 예산의 경우에는 네. 대체적으로 이제 지방정부가 자체 수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를 받습니다. 네. 지방교부세는
그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떼어가지고 전국의 그 재정이 부족한 지역에 보완해 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청주시가 1년에 예를 들어서 100원의 그 수입이 들어온다. 근데 집행할 돈은 200원이다. 그러면 50% 나머지 100원에 대한 50%에 대한 것을 중앙정부가 이제 보존해 주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 교부세 산정 기준에는 뭐 150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산식들이 들어가요. 지방의원 수, 공무원 수, 또 지역 주민 뭐 여러 가지 지표가 들어가서 네.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을 배분해서 지방정부에 내려주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집행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도시 지역 부담도 농촌 지역이 1인당 그 예산 총액으로 나눠 보면은 농촌 지역이 훨씬 큽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도시 지역은 적고 쉽게 예를 들어서 청주 용암동의 5만 인구의 행정공무원들이 16명, 17명이 커버를 하잖아요. 네. 증평구는 인구가 4만도 안 되잖아요, 아직? 네. 그 정도 되는데 300명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 주고 거기다가 인구 적으니까 나눠 놓으면은 1인당 그 재정비는 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이 구체적인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뭐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청주권에서도 놓고 보면은 오창 오송 지역은 그래도 청주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되는 지역이고 네. 미래가 밝은 지역이다. 그러면은 거꾸로 낭성, 가덕, 남일, 현도 이쪽의 문제를 저 북이 이쪽의 문제를 우리가 더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어떤 가용 재원이 있다면은 네. 시장에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있다면은 그쪽에 더 많이 배정해 주는 이런 역할을 예산 편성 과정 속에서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요구를 해서 지역의 네. 작은 지역의 균형 발전 추구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예산이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라 네 조금은 이제 어려웠지만 어쨌든 예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좀 나눴고요. 그럼 조금 눈에 들어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서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뭐 청주 동물원 그리고 이제 어린이회관 이게 이제 그 상생 합의안 33번 항목인데 이거를 합의할 때 청원군으로 이전한다.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추진 불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거. 이제 청주 청원 그 통합 안 되는 방안을 마련할 때 네네. 이제 청원군으로 가서 청원군 지역 발전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사업들이 뭐냐를 이제 추려다 보니까 네. 시골 지역에 광활한 토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원 같은 경우, 어린이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연 풍광이 좋은 청원 지역으로 보내서 청주 시민이 그쪽에 가서 쉽게 표현하면 돈도 쓰고 네. 또 자연 경치도 즐기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게 아마 이제 이전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 건지 그런 거는 전 어린이관이나 그 동물원 같은 경우는 그 충분히 정치 지도자가 의사결정만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다라고 그러면 생각을 하거든요. 의지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의지의 있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런가요? 추진 불가 상태인가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공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특히 이제 동물원 관련해서는 좀 이전하기 어렵겠다라고 아마 공표도 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사실 뭐 그 부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교수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 주셨지만 지자체의 예산이 사실 한정적이고 그 예산을 이제 어떻게 분배하고 잘 이런 것이 참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히 동물원 관련해서는 이제 뭐 이전 비용이 제가 정확한 게 왔는데 거의 뭐 수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거의 집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상 어렵겠다 뭐 이런 부분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린이관도 좀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뭐 33번 항목이 동물원 그리고 어린이회관을 몇천억이 속된 말로 몇천억이 들더라도 여기 합의사항에 있으니까 반드시 이행해라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네. 그 정도 예산이면은 이거에 상응하는 그리고 그 같은 기능을 가진
너무나도 크고 뭐 실질적인 기관이라든지 시설들을 유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인정을 하고 그럼 그거를 기능이라든지 저희 당초 버전에 여러 가지 염원이 담긴 그런 것들을 좀 조속히 발굴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아직 없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이 안 되는 거는 뭐 안 된다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에 이제 상응하는 아니면 비슷한 대체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또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되는데 그냥 안 된다 끝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네, 어떤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청원군 주민분들의 얘기를 조금 이제 들으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추진이 조금 불가한 사업들, 이제 이행이 아직 안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반응들을 좀 보이시나요? 주민분들께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저도 주민분들께서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제안을 주신다고 보는데 네. 그래서 뭐 정말 이제 동물원이라든지 물리적으로 이제 어린이 해관을 이전해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방금 사실 말씀드린 답변 그 자체가 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주민분들의 여러 가지 좀 공감대적인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다고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아까 그 청원군 당시에 이제 세입 관련해서 예산을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이렇게 뭐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관들이라든지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도 그거에 어찌됐건 기존 청원군에서 여러 가지 뭐 비옥한 청원군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예산을 또 계속적으로 읍면에 투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전이라든지 이행이 어려운 시설이 있으면 그런 비슷한 기능의 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문화복지 시설을 또 조속히 마련해달라. 이것 자체가 사실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정리하면 이 합의사항 자체에 담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이행해 주십시오라는 제안보다는 할 수 없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유치해서 또 추진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공감대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추진이 어려울 때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청주시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요? 요즘 이제 소통행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네네. 않습니까? 사실 우리 지방자치라는 것이 주권 재민을 실천하는 거다. 네네. 주권이 주민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요구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민에게 권한을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주민 전체가 모여가지고 의사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지방의회를 우리가 의원을 뽑아서 그런 거죠. 형성하게 하고 또 이제 집행기관의 전문성을 갖춰서 공무원을 관리 운영해서 지방정부를 운영하라고 해서 네. 시장을 뽑았잖아요. 네. 그러면 마치 뽑고 4년 전권을 위임한 것처럼 이 선출직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나 이것은 통합적으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뽑은 거지. 그래서 이제 주민 직접 참정 제도가 많이 나오고 주민 투표 제도가 주요 정책 과정에 도입해야 된다는 요구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생발전 이 방안 같은 경우는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수년에 걸쳐서 정말 다양한 계층의 뭐 명수로 따지면 수만 명들이 모여가지고 문제를 합의안을 도출하고 마련한 합의안을 건데.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 합의안이 문제가 있어서 시대변에 따라서 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면은 이것을 왜 못한다. 그러나 이것에 상응하는 요 정도의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제안이 된다든가 주민들한테 뭐 대안이 없냐 요구를 받아서 뭔가 만들어서 대체안을 찾아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보다도 그 과정까지 만들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 과정을 만들어서 A라는 안이 나오면은 이건 이렇게 해서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보니까 A안으로 우리 이행 사업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민에게 보고를 하고 추진을 하면은 어느 주민이 그걸 반대를 하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노력은 있어야 된다. 네. 의원님, 최소한 청주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저도 뭐 결론의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그동안 나름대로 또 상생발전위원회도 있고요, 관련 공무원도 있고요, 뭐 의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집단과 계층에서 이제 합의사항 잘 되고 있는지 이제 감시도 하고 의견도 개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잘된 부분도 물론 많습니다. 물론 많은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또 핵심 분야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부족한 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뭐 별도의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행정학 전문가시지만 네. 지방
중앙행정연구원도 있고요. 그 지방재정 관련 여러 뭐 외부 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한번 저희가 시에서도 1년에 너무 수백 건 많은 용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주민들이 관심 많은 사안에 대해서 네. 좀 예산 제대로 세워서 우리 그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해보자. 잘 된 것은 잘 된 것대로 고도화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좀 미흡하고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이제 예산이라든지 사업들 을 채워 나가라. 사실 이것이 딱 결과 형태로 좀 서면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없고 사실 이렇게 조금 단발적으로 이렇게 운영되었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최종적으로 관철시키고 싶은 겁니다. 주민분들은 뭐 설명을 그럼 아예 못 듣는 건가요? 아니면 뭐 설명을 못 들었다기보다 뭐 네.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공표되어 온 내용은 사실 이행률 97%입니다. 이건 네. 너무 수차례 시에서 강조한 내용이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상생발전 합의사항들 잘 되고 있네? 97% 숫자라는 네. 숫자가 그렇잖아요. 되게 강력한 숫자이고 그래서 다 돼왔고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부분이 좀 계속 이제 격차가 있는 것이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또 아까 조금 논의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읍면 예산 관련해서 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시의원의 입장에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고 그 민원의 대다수가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사실. 네, 그래서 저도 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이제 예산상의 어려움을 시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이 읍면 예산 관련해서는 뭐냐 저희 청주시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전체 예산은 아니고 저희 읍면 사무소 예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읍면 사무소 예산. 근데 이것이 왜 되게 중요한 부분이냐면 저도 민원 받는 상당수가 예를 들어서 오창을 기준으로 하면 뭐 공원 개선이 될 수도 있고 보도 개선이 될 수도 있고 뭐 도로 확포장이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읍면 저희 산업개발과라든지 개발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민원을 1년에 상당히 여러 건 받아도 실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예산상의 이유 때문이고. 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린 게 이제 지역별 격차라는 것이 뭐 특정 면을 제가 조금 뭐 저격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오송이라든지 오창이라든지 이런 곳은 인구도 많고 또 실제로 세수도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대형 기업들 유치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세수도 나고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인원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비례해서 좀 예산이 서 있어야 되는데 1인당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세워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제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또 민원 사항들이 좀 조금 더 즉각적으로 대처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주 청원 상생 발전 방안 통합하면서 이제 함께 이행하자고 서로 약속한 겁니다. 그렇죠? 이 합의 사항을 끝까지 또 완료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게 좀 지키는다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아니 이제 우리가 모두에 토론했듯이 청주청원 통합과 통합 이후에 시정 운영의 방향의 기준은 네. 우리나라 행정 통합의 미래를 예측하고 또 그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주청원이 통합돼서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합리적이고 주민이 주인이 되고 또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만이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도에서 통합의 효과를 보고 통합하려고 이제 할 거다 이제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공직 개혁이거든요. 통합에 있어서 행정 개혁을 통해서 공공기관 축소 조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네. 이건데 다른 부분은 거의 많이 뭐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공직 통합이나 공직에 있어 개혁 이 부분은 아직도 요한하다. 네. 저는 되돌아봐서 4개 구청을 만든다고 할 때 그건 뭐 긍정적인 그 평가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청주 지역, 청주청원 지역의 4개 구역이 그래도 균형 발전이 첫 번째 요인이다.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구청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은 통합적으로 봤을 때 여수, 여천시, 여천군이 통합됐을 때 공직이 줄어가지고 몇천억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그 지역 발전에 전환했다 이런 그 결과들을 행안부에서 보도하기도 했는데 우리 지역은 본청 인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구청은 한계가 더 늘어나니까 공무수가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초기에 150여 명인가 증가된 상황 속에서
행안부에다가 정원 요구를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이게 시군 통합하면 공직이 줄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고 있어요, 통합.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논의 끝에 21명인가 형식적으로 줄이는 형태로 해가지고 통합을 이제 그 출범을 하게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사실 공직 구조에 본청 구조를 좀 축소를 하고 네. 구청 구조를 축소를 하고 동단위의 인력을 더 많이 배가시켜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에 공무원을 많이 배치해가지고 주민이 필요한 요구도 수렴하고 또 그에 대한 서비스도 하고 이런 체제로 우리 행정구역 조직 체계가 좀 변화를 네, 가져와야 될 거다.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고 네, 볼수 이런 있습니다. 부분은 또 이제 의원님께서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상생 발전 합의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잘 이행되어 온 것도 많고요. 또 성과도 있고. 그리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더 잘하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마지막 100% 이행되는 것, 또 의미가 있고 그래야 또 신뢰가 생기는 거고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좀 마무리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제가 좀 정리하면서 강조를 드리면 네. 하여튼 저희가 합의사항을 이제 어떻게 규정을 해왔고 그리고 어떤 의무를 저희가 합의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통합 10주년이라고 저희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으면 네. 말 그대로 이제 반환점을 맞이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 번은 좀 종합적으로 재정립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합의사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문화시설이라든지 주민분들이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네. 이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 좀 이런 것들을 한번 면밀하게 점검을 하자. 그것을 좀 별도 전문 용역기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자라는 것이고 또 시 내부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러니까 담당 부서인데도 아예 관리가 안 돼 있고 좀 장기가 멈춰 있는 것도 지금 많다라고 봅니다. 제가 좀 네. 계속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고 이제 조금 공통적인 저희가 그 시스템을 마련하자.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준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고요. 또 한 번 또 제가 조금 더 고도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12년간 준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제안을 드리면 한번 저희가 그럼 12년간 준수하는 것을 1차적인 저희가 통합의 시기로 한번 만들어 보자. 룰 세팅을 새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네. 12년간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 잘된 것들이 어떤 게 있었고 그 용역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상생발전위원회라든지 여러 전문성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또 그 저희가 위원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별도로 구성을 또 그분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다시 구성을 하고 이제 저희가 아까 특례시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 이제는 저희가 목전에 앞둔 지자체로서 100만 특례시 가고 네. 그것이 또 통합에 의해서 이뤄낸 산물이다라고 정말 성공적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따른 저희가 전략이라든지 추후에 이런 합의 사항을 제대로 다시 한번 만들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주민 전문성이 담긴 상생발전위원회 같은 분들이 또 포함이 되시고 네. 여러 가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말 신속 정확하게 이행해 나가자. 이것들을 좀 최종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드리고 이제 10년이 됐으니까 한번 좀 되돌아보고 짚고 평가할 때가 되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청주시의 시정평가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그 의원께서 그 지표 요구를 해가지고, 통합과정 지표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평가를 해달라고 그러면은 보다 객관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청주청원 통합의 문제는 저는 이제 10년쯤 됐으니까 통합이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통합 최대한 안 썼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통합 그러다 보니까 또 물론 뭐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좀 서운했거나 뭐 또 입지적으로 그랬거나 이런 분들은 옛날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 또 제가 오늘 청주청원 통합 이제 지방자치론 마지막 강의를 했거든요. 이 학생들은 통합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 네. 응? 왜냐면 이미 통합돼서 한 10여 년 흘러 지금 대학생이면 10살 때 통합을 한 건데 응? 당연한 게 되는 그러면 거죠. 뭐 무슨 통합이냐 이제 이러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원군 출신 공무원, 청주시 출신 공무원.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12년 가져가자는 것도 선출직 지방의원하고 공무원
뭐 이런 이해 당사자들 관계에 최대한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그게 통합 안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제 지금 10년쯤 됐으면은 그래도 그 좀 약자 담당자들이 청원군 출신 공무원이나 사회단체나 농민 이런 사람들도 좀 과감하게 이제 벗고 오히려 통합을 주도하는 청주시를 주도하는 이런 입장에서 자꾸 나가야지. 야, 우리 이거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주냐, 뭐 어떠냐, 어떤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계속 갈등고리만 유발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청주청원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갈등으로 정쟁화되다 보면은 청주 발전의 저발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내가 좀 참자, 내가 좀 손해보자 이러면서도 공동으로 청주시가 우선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또 마음가짐 목표를 또 가지고 나아가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기현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재우 청주시 의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주청원 상생 발전 방안. 이건 또 하나의 약속이고 모든 게 그렇듯 약속이 또 지켜져야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또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신뢰를 소중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